이 고 이건희 회장의 상속재산을 어떻게 처분할 것인지 초미의 관심사였는데요. 이 회장의 유족들이 상속세 12조 원을 비롯해서 의료공헌과 미술품 기증 등을 담은 처분안을 발표했습니다.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이었는데 이제 그러면서 상속 이후에 삼성그룹 지배구조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관련한 내용은 권순우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상속세만 12조 원, 여기서부터 사실 감이 잘 안 오는 규모이긴 한데 총 재산이 얼마나 되길래 상속세가 12조 원이 넘습니까? 고 이건희 회장의 유족들이죠. 그 상속세만 12조 원 이상 납부하기로 했는데 사실 2019년에 그 정부가 걷어들이기로 한 상속세 결정세액이 2조 8천억 원입니다. 그러면은 이번에 이재용 부회장 등 유족들이 납부하는 금액이 한 4배가 넘는 규모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예. 단일 상속세 기준으로는 역대 최고치 수준이고 고 이병철 회장이 상속을 할 때 176억 원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은 680배에 달합니다. 그리고 다른 그룹사들과 비교를 해보더라도 10배가 넘는 규모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난 2018년에 고 구본무 LG그룹 회장이 구강모 LG그룹 회장에게 상속을 했을 때 상속세가 9,215억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타계를 한 이후에 상속인들이 신고한 상속세는 2,700억 원 규모입니다. 상속 재산의 대부분이 삼성그룹 계열사 지분이라는 점을 감안을 하면은 삼성그룹의 기업 가치가 높아지면서 상속세도 그만큼 높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고 이건희 회장이 보유했던 삼성그룹 계열사 주식들을 보게 되면은 일단 삼성전자 주식이 2억 5천만 주가 있고요. 우선주가 62만 주, 삼성생명이 4,150만 주, 삼성물산 542만 주, 삼성 SDS 9,700만 주 등입니다. 상속 재산 가액은 약 19조 원에 달하는데요. 예. 최고세율 50%의 대주주 할증을 20% 감안해 약 12조 원의 상속세를 내게 됐습니다. 유족들은 연부 연납 제도를 통해서 올해 4월부터 6차례에 걸쳐서 분납을 하기로 했습니다. 유족들은 세금 납부는 국민의 당연한 의무로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상속세뿐만 아니라 고 이건희 회장이 가지고 있었던 미술품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이것도 관심이 높았었는데 이전에 경매 얘기도 나왔었고 기부 얘기도 나왔습니다. 좀 어떻게 하기로 결정이 났습니까? 이번에 고 이건희 회장의 유산 중에 미술품 관련해서 얘기가 나왔을 때는 저도 한번 감상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정도의 유명한 작품들이 많았습니다. 유가족들은 국보, 보물 등으로 지정 문화재를 비롯해 세계적인 서양화, 국내 유명 작가의 근대 작품 등 약 2만 3천여 점을 국립기관에 기증하기로 했습니다. 이것도 참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 같아요. 이것도 경매를 통해서 매각을 했다면은 감정가액은 한 3조 원 정도, 실제로 시장에 판매되면 10조 원 가까운 가치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예. 우선 겸재 정선의 인왕제색도, 단원 김홍도의 추성부도, 고려 불화 찬수관음 등 이름을 한 번쯤 들어봤을 국보 14점을 이건희 회장이 개인적으로 소유를 하고 있었고 보물도 46건이 있었고 이렇게 해서 미술품 2만 1,600여 점을 국립박물관에 기증하기로 했습니다. 여름쯤 되면은 일반인에게도 공개가 된다고 하니까 기회가 된다면 저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감상을 하고 싶으실 것 같습니다. 서양 미술품도 국내에서 정말 보기 드문 작품들이 많이 공개가 됐는데요. 모네의 수련이 있는 연못, 호암미로의 구성, 살바도르 달리의 켄타우로스의 가족, 샤갈, 피카소, 르누아르 등의 작품이 기증이 됩니다. 이름만 들어봐도 우리가 교과서에서나 보던 그런 작품들인 것 같습니다. 예. 국내 근대 작품 중에는 김한기의 여인들과 항아리, 그리고 박수근의 절구지라는 여인, 이중섭의 황소 등 1,600여 점이 국립현대미술관에 기증이 됩니다. 미술계에서는 이런 작품들이 상속세 마련을 위해서 매각이 된다면 해외로 유출될 가능성에 대해서 좀 우려를 하고 있었는데요. 미술계는 미술품이 공공재로서 국민들이 문화적으로 향유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감사하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그리고 일정 규모의 의료 공헌과 관련해서도 역시 회자가 많이 됐었는데 구체적인 내용들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최근 코로나19가 발발을 하면서 인류 최대의 위협이 감염병이라는 것들에 대해서 거의 전 세계가 공감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유족들은 7천억 원을 기부해서 그중에 5천억 원은
한국 최초의 감염병 연구 전문 병원인 중앙감염병 전문병원을 건립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2천억 원은 이제 감염병 연구를 위해서 질병관리청 산하 국립감염병연구소의 연구소 건축 및 제반 연구 지원을 위해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소아암, 희귀질환 어린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3천억 원이 투입이 되는데 앞으로 10년간 12,000여 명의 그 희귀질환을 앓고 있는 환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또 주식시장에서는 그 이건희 회장이 보유했었던 주식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도 관심이 많았었는데 일단 이 내용은 나오지가 않았어요. 그러면 지배구조의 변화와 관련해서는 좀 이야기나 전망들이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아무래도 지배구조 개편 얘기가 나오게 되면은 이제 상속이라는 사회환원이라는 분위기가 좀 희석이 될 것을 우려한 측면도 있어 보이는데요. 이번에는 이건희 그 회장의 유산을 어떻게 나눌지에 대해서는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우선 그 상속세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은 선택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건희 회장의 지분을 삼성전자 지분을 지배회사인 삼성물산에다가 유증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그 삼성그룹이 4개의 공익재단을 가지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공익재단에다가 기부를 하게 되면은 상속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할 경우에는 사회적으로 지탄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방안은 채택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재용 부회장의 지배력을 좀 강화하기 위해서 이게 법정 상속으로 하게 되면 어머니가 제일 많이 받고 나머지를 자녀들이 나눠 갖게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그 주식 쪽은 이재용 부회장에게 좀 몰아주고 나머지 재산들은 좀 더 나머지 가족들이 좀 많이 받아가는 쪽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삼성그룹의 지배 구조는 이재용 부회장을 정점으로 해서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전자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미 지배 구조 개편이 어느 정도 완료가 됐기 때문에 이번 상속 이후에 추가적인 개편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증권가에서는 몇 가지 시나리오들을 좀 그리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삼성전자 지분을 매각하는 겁니다. 아무래도 삼성전자 지분의 가치가 가장 높기 때문에 여기를 매각하게 되면 재원을 충분히 많이 마련할 수 있을 텐데요. 그것도 그건데 그 삼성전자의 최대 주주는 지금 삼성생명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 지분 구성을 보게 되면은 그 20%가 넘는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만 의결권은 15%밖에 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보험사들이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의결권에 제한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삼성전자 지분을 다 상속을 하더라도 실질적인 의결권은 15%밖에 행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초과가 되는 약 5%포인트의 지분을 매각할 수도 있을 거라는 관측이 증권가를 중심으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그 유족들이 삼성전자의 그 상속분을 이재용 부회장에게 몰아주는 방식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전자 지분율은 현재 0.7%에 불과하기 때문에 0.7%의 소수 지분으로 기업을 지배하고 있다는 비판을 어느 정도 받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전자 지분을 모두 상속을 하게 되면은 지배력이 좀 강화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또 그 보험법 개정안이 지금 계류가 주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통과가 되면은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을 좀 매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이재용 부회장이 좀 더 삼성전자 지분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상속세 재원은 일단 배당을 통해서 많은 부분이 조달이 될 것이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관련 계열사들의 배당이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가 좀 나오고 있고요. 지금 시중은행들은 유족들을 대상으로 신용대출을 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신용대출의 규모가 수천억 원대에 달하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큰 규모가 될 것 같고요. 그중에서도 견질담보대출이라는 것이 검토가 되고 있는데 이게 담보대출은 담보를 확실하게 묶는 거라 그러면 견질대출 같은 경우는 이게 담보로서 완벽하진 않지만 신용대출을 하면서 연계해서 이 담보물을 잡는 방식입니다. 예. 그렇게 되면은 신용대출이 과도하게 지나갈 때 그 일종의 담보 역할을 하는 부분들을 잡음으로써 그 여신 심사를 할 때 훨씬 더 유리한 측면이 있고요. 또 이 부분이 또 신용대출로만 갔을 때 이게 이게 이재용 부회장의 그 신용에 대해서 굳이 의심할 필요는 별로 없겠지만 일반인들 시각에서 약간 좀 논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견질담보대출이라는 형식으로 심사를 좀 더 통과하려고 그러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신용에 대해서는 의심할 부분이 없지만 아무래도 보완적 담보를 잡게 되면은 일반인들의 시선에 대한 고민도 어느 정도 해소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권순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